안녕하세요. 포토샵 9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17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내용을 다룰 거고요. 크게 레이어 운영 방법하고 이미지 2장 이상을 이용한 합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포토샵을 진행을 하면 이제 레이어를 가장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 레이어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그 오른쪽 이제 이쪽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레이어를 뭐 제일 먼저 운영을 할 때는 필요한 레이어를 끄집어낼 거예요. 이제 끄집어낼 때는 이제 하단에 보면 여기 서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쪽에 오른쪽 하단 보면 서류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되고요. 이제 클릭을 하면 자, 이 서류를 클릭을 하면 계속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울 때는 선택된 레이어를 가지고 클릭을 해주면 이제 얘를 체크를 해주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모두 다 지울 수가 있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쓰레기통을 클릭해도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잘못 선택을 했는데 이 폴더를 선택을 하면 이 폴더는 뭐냐면 그룹이에요. 만약에 내가 레이어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다. 그러면 이 레이어 작업을 한 거를 이제 레이어가 한없이 길어지면 이제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그룹핑을 해서 자 그대로 집어 넣어주면 자 이런 식으로 그룹 안에 들어가서 레이어를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이름 있는 부분을 2번 클릭을 하면 이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폴더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 레이어를 만들어 놨으면 이 레이어 안에서도 이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은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레이어를 생성하고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4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작업을 한번 이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4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선택 툴을 가지고 페인트 톤을 이용해서 자, 빨간색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컨트롤 C V 자, 지금 여기 레이어가 이제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죠.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자, 다시 넣으면 이제 이렇게 레이어가 4번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이제 4개를 만들어 주시고 자, 그러면 각자 레이어마다 이제 하나씩 이게 있겠죠. 자, 지금 하듯이 이렇게 지금 변형 그 포맷이 안 뜰 경우에는 자동 선택하고 변형 컨트롤 표시 체크를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할 때마다 어느 레이어에 있는 빨간색인지가 표기가 됩니다. 지금 좌측 화면하고 우측 레이어로 번갈아 가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 레이어 1번에는 이쪽 그 빨간색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하단에 있는 얘가 자, 얘가 이제 레이어 1 4번이니까 자, 1번 레이어를 이름을 바꿔봅시다. 자, 여기를 레드라고
레드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자, 이 두 번째 여기를 그린이라고 바꿔볼게요. 자, 그리고 색깔도 자, 매직 툴을 이용해서 선택해주고 페인트 통해서 컬러는 그린으로 자, 해제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자, 이게 이제 4번 2죠. 그럼 여기는 블루라고 해볼게요. 자, 매직 툴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옐로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4개 레이어에 이제 어, 위치는 다 돼 있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겹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순을 알겠죠, 그죠? 이렇게 돼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하듯이 사이에다 가면,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에 가면 검정색 라인이 회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빨간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겹치는 위치가 또 바뀌었죠. 자, 파란색 위에다 놓으면, 자, 이렇게 파란색 위로 가는, 직관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위치가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됐으면 위치는 이제 위치 바꾸는 건지 알겠죠? 자, 여기서 빨간색이 있다. 자, 이 빨간색에서 위에 불투명도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래도 7이라고 돼 있어요. 자, 위에 불투명도를 60% 하면, 자, 투명해지니까 뒤에 색이 계속 비치죠. 이렇게. 자, 근데 이 아래 있는 7을 움직여도 자, 이렇게 불투명도가 빠집니다. 개념은 똑같은 건데 얘네들이 왜 있냐면, 아마 이게 4주차 때 얘기를 했을 텐데, 불투명도 오파시티 값으로 되어 있는 이거는 레이어 전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레이어에 전체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 7 같은 경우는 레이어 전체가 아니라 이 대상 오브젝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레이어에 이 오브젝트 하나만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7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안 먹는 방법은 뭐냐면, 자, 지금처럼 두 개 쓸 때 이 레이어에 들어가는 특수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자, 요렇게 넣었을 때, 자, 이렇게 특수 효과가 들어갔을 때 불투명도로 조절을 하면 특수 효과까지 다 적용이 돼서 투명도가 되는 거고요. 이 7을 쓰면, 자, 특수 효과는 먹지 않고 원래 있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효과가 먹죠.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특수 효과를 쓸 때, 이 레이어 효과를 쓸 때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고 적용하는 게 좋습니다.
계획을 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잠그기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내가 뭔가 이걸 쓸 때는 내가 레이어를 하나 선택을 하고 여기서 얘를 눌러주면 투명도를 쓸 수 없다라는 거고요. 얘는 브러쉬를 쓸 수 없다는 잠금이고요. 얘는 움직임을 할 수 없다라는 잠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열는 다 꺼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열쇠를 해주면 모든 기능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선택도 안 되고요. 지금 선택도 안 되죠. 그리고 브러쉬도 안 먹고요. 여기는 브러쉬도 쓸 수가 없고요. 움직이지도 않고요. 선택이 안 되니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제 해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뭐 이게 크게 뭐 여기서는 뭐 이렇게 효과 지금 이제 교재에는 이런 지금 이 레이어에 들어가는 효과 주는 부분은 아직 뭐 설명은 아닌데 이 부분은 오늘 이제 합성하면서 교재에는 없지만 조금씩 어떻게 쓰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그래서 하기 전에 자, 지금 이제 레드인데 경사와 엠보를 선택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음영 처리라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음영 처리라고 돼서 이렇게 각도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점을 움직이면 자, 이렇게 오면 이제 여기 있겠죠. 그럼 쉽게 말하면 빛이 위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왼쪽에서 빛이 오는 거고 자, 지금 이거 이제 잠시만요. 자, 이게 확대를 해서 어떻게 먹는지 자, 선택을 하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아랫부분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지금 윗부분 좀 하얗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깊이감을 내보낸다라고 할 때 뭐 이걸로 깊이감이면 두께를 얘기하는 거 지금 두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깊이감은 뭐 크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자, 일단 깊이감은 이제 100 정도로 일단 줘보고요. 93 정도 줘보고요. 크기 면적이 변해지죠. 약간 타일 같은 이제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할 거냐, 이제 각지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그때그때 따라서 틀리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각도인데, 이 각도는 이제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지구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 점 십자가가 보이는 게 이제 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계속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뭐 가운데 갖다 놔도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투명 모드는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자, 여기서 밝은 영역은 스크린은 빛을 내게 하겠다는 거고요. 얘는 그냥 밝게 간다는 얘기고요. 어둡게 하기도 괜찮고요. 밝은 영역이 없어졌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여기서는 보통 그냥 스크린이나 밝은 걸로 그냥 여기는 거의 안 건드리셔도 돼요. 불투명도 뭐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요거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얘는 획은 테두리예요. 똑같이 여기서도 크기 줄어들면 크기가 변경이 되겠죠. 이렇게 위치는 바깥쪽에다 놓으면 지금처럼 바깥쪽에 있는 거고 안쪽이면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이면 중앙에 있는 거겠죠. 그죠? 혼합하는 거는 표준이고 어둡고 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써보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통 다 표준에다 놓고 씁니다. 자, 색상도 여기서 뭐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변하고요.
뭐 쓰기 싫으면 다시 체크를 풀면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편집 툴들은 대부분이 거의 같아요. 대부분이. 자, 여기도 자, 아까 10십자였는데 얘는 이렇게 각도기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이렇게 얘도 이 면이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리 그렇죠? 자, 이렇게 경계 감소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크기도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번지는 내용이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노이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진짜 노이즈죠. 이렇게 부드러운 게 아니고 뭔가 이게 입자가 뿌려진 듯이 경계 감소를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뭐 거리는 뭐 이렇게 그리고 각도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안 쓸 때는 똑같이 이렇게 끄면 되고요. 자, 내부 광선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광선 색깔이에요. 노란색에서 뭐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빛을. 자, 이렇게 해주고, 뭐 크기죠. 자, 이거는 빛의 지금 이 초록색인데 왜 노란색으로 보이나요? 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빛이에요. 내부 광선. 빛의 감산혼합 아시죠? 점점 밝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초록색에 빨간색이 입혀지니까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경계 감소도 뭐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거의 이 편집 툴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뭐든지 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세팅이라는 곳에 이렇게 빛을 옮겨주면 여기도 지금 다 똑같이 광선의 그 방향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요. 여기도 똑같죠?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 포토샵이라는 거는 사진을 합성하는 거고 사진이라는 거는 빛에 의해서 형상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진마다 뭐 태양이든 인공조명이든 그 조명에 따라 빛의 방향이 생겨요. 그래서 사진이 제일 자연스럽게 합성되려면 빛의 방향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각 레이어마다 무슨 형태의 빛을 쓰더라도 이게 적용이 되면 그 적용 기준 방향에 따라서 계속 동일하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진은 왼쪽에 빛이 오는데 합성하는 B라는 사진은 오른쪽에서 빛이 오고 있다. 그럼 뭔가 이제 어색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사진을 초이스할 때도 그런 빛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건들 부분이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면적이 빨간색이 이제 그죠?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크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지정을 하기가 힘들어질 때, 자,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뒤에 가 있는 거야. 안 보이겠죠, 이건 당연히.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아주 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합성할 때 꽤 많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빨간색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자, 선택 툴을 쓴 다음에 델리트를 해주면 자, 이렇게 뒤가 비치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림막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쓰는 거죠, 이거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뭐 크게 뭐 레이어에 대한 뭐 운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미지를 불러서 이제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제 비슷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새로 만들기를 해주시고요. 새로 만들기에서 사용자 정의가 있는데 여기서는 국제용지에서 A4 사이즈로 해주고 300dpi가 아니라 150dpi를 잡아줄게요. 자, 150dpi를 잡은 다음에 뭐 사진을 보통 할 때 이렇게 특정한 이유 없으면 이제 세로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미지 회전을 시켜서 시계 방향 90도 한번 회전을 시켜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 항상 배경은 열쇠에 잠겨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요런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갖고 오면 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미지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뭐 하나 탭이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일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레이어 레스터화를 시켜주시면 이 아이콘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게 편집을 할 수 있는 조건의 이미지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있는 세 장의 이제 이미지들이 있는데, 자, 가운데다 일단 놓고요. 자, 고양이 이제 이 사진에서 기본적으로 빛이 뒤에서 오고 있죠. 그죠? 역광이라고 하는데 뒤에서 빛이 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메인으로 따지면 뒤에서 전체적으로 뒤에서 오긴 하는데 이 오른쪽에서 약간 더 측면에서 오는 빛이 강하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뒤에서 오는 역광입니다. 자, 이 사진 또한 해가 위에 한 가운데에 떠 있는 위치로 보면 자, 이 위치 정도 되겠죠, 해가. 하지만 그림자로 볼 때 그림자가 이쪽에 대부분 다 이렇게 맺혀져 있죠. 자, 이렇게. 그렇죠? 살짝 빛이 보이는 듯하지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광입니다. 현재로 치면 이것도 역광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 사진 또한 태양의 위치가 자, 여기 있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자, 이 능선을 타고 그림자가 지어 있죠? 자, 이것도 역광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역시 여기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지 내가 합성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합성하려고 하는 이 사진들의 빛의 위치가 유사해야지 합성했을 때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세 가지를 다 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조절하는 방법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자, 여기 있는 이제 배경이 되는 이 사막, 이 능선이 있는 이 사진에서 해 위치는 자,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이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고양이. 자, 해 이쪽에서 오죠? 그러면 이 배경하고 지금 유사하죠? 들어오는 각도가. 각도는 아니지만 방향이 유사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해가 이쪽에 있죠. 그럼 반대가 됐겠죠. 자, 하지만 어쨌든 양쪽에 다 그림자가 져 있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요걸 이제 합성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다면 자, 이 세 사진 중에 두 사진이 이제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뒤집기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빛의 위치가 같아졌죠. 이렇게 동일하게.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같이 오는 방향이 이제 됐겠죠. 자, 그럼 여기에 고양이까지 들어간다고 치면 그죠? 거의 같은 위치에서 계속 빛이 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합성하려고 하는 그 사진의 빛의 그 방향을 일단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이제 사이즈가 안 맞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크롭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화면 크롭을 해서 사진에다 맞추는 방법도 있고요. 그죠?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이 햇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 능선이 중요한 느낌이기 때문에 끝에다 맞추고 자, 이렇게 해서 양쪽 사이즈를 맞춰줍니다. 이렇게 뭐 이 화질 밖으로 나가는 부분은 어차피 이미지를 저장할 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에 크롭을 이렇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조절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자, 레이어를 하나 두 개를 복사해 볼게요. 자, 원래 불러온 건 죽여놓고요. 자, 여기서 똑같은 사진인데 자, 얘를 먼저 이렇게 사이즈를 먼저 줄여서 투 클릭을 해서 얘를 한번 이렇게 이미지를 작게 만들었잖아요. 작게 만든 후에 다시 한번 얘를 쉬프트 누르 이렇게 크기를 키웠을 때 픽셀이 자, 전의 사진보다 깨집니다. 이게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자, 원래 원본이 있을 때 이 원본에서 있는 픽셀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다. 픽셀이 원래 원본 이 사이즈로 돼 있을 때 픽셀이 10,000개라고 했을 때 자, 이 작은 이미지로 줄어들면 이 픽셀이 10,000개일까요? 이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 사이즈는 자, 이렇게 하면 4분의 1 정도 되죠? 원래 사이즈의 4분의 1. 그러면 얘는 이 픽셀은 기본적으로 10,000개가 아니고 2,500개로 줄어든 거예요. 픽셀이. 왜? 한 화지가 사이즈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7,500개의 픽셀은 사라진 거예요. 임으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작아진 애를 다시 이렇게 키웠다. 자, 그러면 컴퓨터가 그 2,500개를 다시
만 개로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화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제 합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꼭 내가 이제 사이즈를 이렇게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사이즈를 줄이는 게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복사를 해서 원본 이미지를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다가 잘못 수정해가지고 다시 이미지를 크게 키울 일이 있을 거예요.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원본을 꼭 살려놓고 복사가 되면 원본은 눈을 감기고 비주얼을 꺼주고 그리고 복사된 본 가지고 변형을 해서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가 이제 완료가 됐으면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이제 지금 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지를 구성을 할 건지에 대한 배치예요. 자, 요렇게 해서 이미지가 돼 있다라고 치면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좀 올려서. 자, 요 정도로 배경으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자, 배경으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전 이미지가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 신전 이미지에서 얘도 조금 키워야겠죠. 이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신전 이미지가 있다라고 치면 자, 빛이 여기 있죠. 그럼 얘도 이 빛이 여기 있는 위치에 갖다 놓는 게 가장 낫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이 화지에서 이제 뒤가 보여야 하잖아요.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일단 매직봉을 가지고 여기서 자, 병합 체크해 주시고 자, 요렇게 해주면 가장 정확하게 자, 따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줌을 이용해서 제대로 따졌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해야겠죠. 이 정도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따졌는지 확인을 잘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자, 여기서 이거는 그냥 제 팁인데 좀 더 자연스럽게 할 거면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선택에서 수정으로 들어가서 패더 값에서 한 2 정도 패더를 주세요. 그리고 델리트. 그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따지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하면 이제 뒤가 보이죠. 자, 이렇게 뒤가 보입니다. 자, 이럴 때 자, 다각형 툴을 이용해서 아니다. 여기는 뭐 쪼갤 수도 있는데 뭐 쪼갠다고 하면 자, 이렇게 자, 두 개가 나눠져 있으니까 자, 이만큼 나눠서 자, 요렇게 가져가서 붙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럼 마치 이 지금 이제 신전 뒤에 이제 이런 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서 반대로 이쪽 윤곽 툴을 여기 이쪽 잡고 자 이쪽으로 붙여줘도 되겠죠. 이렇게. 자 지금은 그냥 배치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여기서도 이제 사이즈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잘못 줄였네. 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움직일 때 좀 필요하다고 한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키워 볼게요. 여기서는 이 밑에 이제 이게 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외곽을 자르는 걸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좀 키가 왜 이렇게 안 먹지? 됐네요. 자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하늘을 따고 남은 이 면이 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하고 딜리트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 사이에 살짝 어색하게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안 먹지? 캔버스 사이즈를 조금 이미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지금 여기를 20으로 줄여볼게요. 폭을. 자 여기 보면 이제 흰색으로 보이는 좀 짜투리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그리고 픽셀은 한 1 정도로 잡고 지워주면 자 불투명도는 100%로 흐름도 100%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 픽셀을 지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고양이하고 이 사람만 딸 겁니다. 자, 이때도 똑같이 매직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매직 툴은 허용치를 한 30까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매직 툴보다는 다각형 올가미 툴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픽셀 단위에서 잡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딸 때는 어쨌든 이미지가 이거는 되게 이제 작게 들어갈 거예요. 사람이니까. 아까 신장 크기가 보통 한 2, 30m씩 되는 사이즈 거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사람 이미지를 딸 때 정확하게 따진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안티얼리어스로 이렇게 계단 형상이 생겼을 때는 그냥 계단 형상 따라서 이렇게 대략의 형상만 따더라도 크게 눈에 띄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예전에 이제 고양이 이제 털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그 빗겨내는 거 있었죠. 이렇게 마스크 씌워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워낙 이제 작게 이미지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안 따도 되고 만약에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딴다라고 하면 마스크를 이용해서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마스크를 이용해서 브러쉬를 마스크 툴 쓰고 그걸 이제 브러쉬로 사용하면 훨씬 더 이제 디테일하게 있는 털 부분들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면서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이용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따다가 화면이 모자란다고 이때는 이제 델리트 한번 눌러주시고요. 모자란다고 할 때는 자, 이렇게 해서 모자라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손으로 바뀌겠죠, 커서가. 자, 그때 이제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잘못 나갔을 때는 델리트. 이렇게 이제 따주시면 이렇게 따주시고 여기서 이 지금 고양이가 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CV 해주면 원래 원본은 이렇게 남아 있고 이렇게 고양이 딴 것만 이렇게 있겠죠. 자, 요거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크게 있는 부분들을 이제 켜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진상 봤을 때 구도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크죠. 이때 Shift Alt를 누르시고 하면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단상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일단 이제 배치 구성은 이제 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뒤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물론 이제 크롭을 해서, 자, 이렇게 이제 크롭을 하면, 그쵸?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여기 이제 이런 화면을, 자, 이런 화면들을 이제 연속적으로 따서 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기둥 있는 신전 이미지 중에 뭐 대략 뭐 이렇게 따서 하나 따주시고요. 컨트롤 CV.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기준면이 되는 얘만 하나를 더 이렇게 따줍니다. 이렇게 마치 기둥이 하나 있는 것처럼 해서 외곽 버려주시고, 자, 얘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를 다시 키워주세요. 그리고 원금에 맞게 다시 하나 좀 늘려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치 하나가 더 있는 듯한 느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근데 똑같은 이미지가 보이면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를 해서 도장 툴을 이용해서 근처에 있는 걸 찍어서 선을 맞춰주세요. 이게 지금 커서가 좀 큰데 좀 커서는 줄이고 다시 조금 더 위에 있는 부분을 찍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덮어주시면 이제 이 벽돌이 쌓여있는 라인을 좀 맞춰서 찍어주시면 유사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가 이제 많이 깨져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타일 보이시나요? 지금 이렇게 지금 이 타일 보이죠? 이 부분만큼을 이 도장 툴을 이용해서, 자, 도장 툴을 이용해서 모서리 부분을 하나 Alt 누르고 모서리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자, 이 부분에다 하나 찍어 주시고, 자, 여기 있는 또 모서리 부분을 하나 찍어서 거기에 맞게 찍어 주시고, 가운데 부분 하나 찍고, 자, 여기다 맞춰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하나가 이제 늘어났으니까 여기도 같이 이제 병합, 아래 레이어와 병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지면, 자, 아까 했던 이제 크롭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포토샵으로 하는 거는 뭐 이렇다,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자, 크롭을 해주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이런 이미지들의 기본 이제 구성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빛을 얼마나 갖고 놀 건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이제 빛도 빛이고 이제 근데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이제 거리감이에요. 자,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봤을 때, 자, 이 맨 앞에 있는 피사체를 찍었고, 자, 그럼 카메라라는 거는 다초점보다는 단초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피사체에 포커싱이 맞아 있으면 나머지는 멀리 갈수록 흐려집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사진은 얘예요. 얘를 찍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멀어질수록, 그럼 기둥으로 따지면 1번, 2번 기둥, 3번, 4번, 5번 쭉 되겠죠. 얘도 6, 7, 8 이렇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맨 마지막 뭐 10번째라고 하면 이 산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로 갈수록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흐려지는 부분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봤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초점은 사람이 제일 많이 잘 맞춰져 있으니까 사람은 그렇다 치고요. 얘는 이제 나중에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물론 여기도 이제 약간 흐리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산이 너무 잘 찍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주냐면, 자, 산이 있는 이 레이어를 잡고요. 필터에서 자, 흐림 효과.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우시안을 제일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반경을 1.0으로 잡고 조금 하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뭉개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자체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제일 많이 주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이 뾰족한 이 탑보다 아주 근사치로 잡혀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1.5에서 2 정도 뭐 이런 거는 그때 좀 틀리지만 자, 이렇게 잡아서 보여주는 게 맞고요. 자, 뭐 1.6 정도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듯이 1번에서부터 쭉 이제 10번까지 이렇게 늘어날 텐데, 자, 이런 부분들은 자, 신전 이미지 레이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다각형 툴을 가지고 자, 요런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선택에서 수정, 페더는 뭐 저번 3, 4주 전부터 했던 내용이죠. 여기서 한 30 정도를 줘볼게요. 페더 값을 30 정도를 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필터에서 가우시안으로 들어갈게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
가서 자, 여기서 이렇게 같이 줘주는 거죠. 아까 1.5 줬으니까 얘는 1.3에서 1.2 정도. 그러면 범위가 지금 여긴 헤어졌는데 이제 이 경계가 30 정도가 먹어져 있기 때문에 자, 요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주기 전에 자, 이 부분에 자, 컨트롤 CV를 해서 자, 요 부분만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만들어진 이 부분을 가지고 선택하고 여기서 필터에서 가우시안 효과, 흐림 효과로 들어가서 가우시안 잡고 여기서 1.3에서 2 정도 자,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흐려지는 느낌을 내주는 겁니다. 여기서.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합성하는 거예요. 이 지금 느낌 보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아래 레이어와 병합.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 처음에 이제 이 폴더 쓰는 걸 알려드렸잖아요. 이 폴더를 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자, 얘를 여기로 합쳐버리면 나중에 수정을 해야 할 때 되게 불편하겠죠. 자, 그래서 자, 얘네 둘을 갖고 이렇게 두 개를 쉬프트 누르고 선택을 한 다음에 레이어 연결이 돼 있으면 자, 여기서 레이어 복제를 하세요. 복제. 자, 그럼 제목 없음 하고 오케이 하면 두 개가 동시에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두 개 있는 상태에서 레이어 병합을 하고 나머지 이 두 개는 자, 여기다 넣어놓고 그룹 됐죠? 얘를 끄세요. 그리고 여기를 신전이라고 이름을 써놓는 거죠. 신전. 자, 그러면 나중에 찾기가 되게 편하겠죠. 그리고 맨 아래로 내려놓으세요. 신전 이미지. 자, 그럼 얘는 자, 이렇게 이미지 하나로 조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위치에 따른 거리값은 이제 조명 이제 다 조절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뭘 해주냐면 이제 빛의 그 강도. 왜냐면 자, 지금 이 고양이 빛이 틀리고 자, 이 신전 빛이 틀리고 자, 요게 빛이 틀리겠죠. 그렇죠? 빛이 틀리다는 건 지금 이제 구성으로 맞춰놓은 거는 대략적인 빛의 방향만 맞춰놓은 거예요. 빛의 방향.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빛의 색이에요. 색이. 빛이 제일 센 거는 이 야외겠죠. 그늘이 하나도 없는 여기서 때려지는 빛이 제일 세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멀리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제일 약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빛이 세고 그 다음 빛인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 고양이는 괜찮아요.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얘가 어중간해요. 지금 이 빛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어둡게 만들 거예요. 이 그림을 이제 어둡게 만드는 방법은 자, 여기서 다 똑같이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해주고요. 자, 여기 이제 위에 그림이 두 개가 떠 있죠? 그죠? 이렇게 꺼도 나오는 거예요. 이 맨 위에 있는 그림에서 이미지로 가서 조정, 여기서 색조 채도, 자, 여기서 밝기를 선택할 거예요. 밝기. 그럼 전체적인 밝기. 자, 요런 느낌.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럽죠.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자, 요렇게 밝기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그러면 채도가 지금 밖에 있는 이 배경하고 거의 어둡기가 뭔 얘기냐면 지 암벽에 새겨진 이 어두움 있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암벽 컬러나 이 신전의 돌이나 색깔이 거의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시고, 그래서 음영의 강도를 똑같이 비슷하게 잡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왜 약간 더 밝아야 하냐면, 자, 여기서는 암벽인데 똑같은 밝기에 똑같은 컬러인데 얘가 왜 어둡게 보이냐면, 자, 여기들은 돌이 무작위로 나들고 있는 난반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반사광이란 자체가 없어요. 여기서는 반사광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서 찍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전이 있는 여기서는 뭐냐, 이렇게 밝은 이유는 뭐냐면 이 돌들이 다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고 바닥도 굉장히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이 떨어졌다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서 여기에 이제 역광, 반사광이 비치면서 밝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질감이 생기는 거라고 판단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톤을 다운을 시켜서 반사광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뒤 배경과 지금 있는 재단의 광량을 좀 맞춰주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맞춰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뒤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아웃 효과도 뭐 자연스럽게 있고 해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우리가 이제 환이라고 하는데 이 금태가 둘러오는 것처럼 이제 라인이 생겨요. 자, 이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조금만 죽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너무 전체적으로 강하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똑같이 레이어를 하나 복제를 하고요. 얘를 조금 투명도를 줘볼게요. 이렇게 투명도를 조금 줘, 80% 정도 뭐 이 정도 줘보고요. 느낌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자, 빛이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환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자, 여기서 번 도구를 이용해서 픽셀은 한 10 정도 가볼까요? 예, 10은 좀 크구나. 7, 8 정도 여기서 노출은 한 40%까지 좀 줄여볼게요. 40 정도에서 이 금태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만 봤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빛이 나올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지우개로 좀 지워주셔도 돼요. 하고 100% 잡고 좀 크네요. 여기서 이 정도로 이거는 뭐 다각형 올가미 툴로 해도 되고 그냥 지우개로 지워도 되고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합성할 때는 주변부보다 너무 딱 떨어지는 것보다는 약간 흐릿하게 경계를 만들면서 지우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작업자마다 이제 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위에 이제 약간 희미했던 거 레이어 잡아놓은 거에서
여기서는 불투명도를 다시 한 40%, 흐름도 한 40% 죽여서, 그리고 픽셀의 간격도 한 20 정도까지 좀 넓게 잡아서, 너무 넓네요. 15 정도 잡고 전체적으로 죽여주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40% 잡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레이어를, 이제 위는 잠깐 꺼주시고 밑에 있는 레이어에서 스크린을 잡아주세요. 스크린. 이건 이제 스크린은 빛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밝게 이렇게 빛이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위에다 넣어주시면, 잠시만요. 이거 너무 죽였나 보다. 아, 90%로 주고 밑에를 스크린보다는 밝게 하는 걸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플레어 효과하고 매칭이 되게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음영 부분에서,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두 개 해주고 레이어 복제, 그리고 레이어 병합, 그리고 나머지 두 개 부분 폴더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사, 음, 고양이라고 한번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그리고 얘들도 아래로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이제 정리를 좀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한번 이제 보는 거죠. 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자, 뭐 이렇게 되면 뭐 크게 뭐 어색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빛 자체가 지금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눈에 띄긴 하는데 크게 뭐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상 위에 올라가서 마치 고양이 들고 찍는 것 이런 배경으로.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이제 완벽하게 하겠지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서 쓸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예시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봤고요. 이제 이번 호도 똑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그나마 이번에는 이제 그 LSM으로 이제 그 대부분 다 잘 이제 제출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확인을 할 때, 자, 여기서 이제 PSD 파일로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PSD 파일로 해서 오늘 날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SD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저장을 하면 저장된 뭐 이쪽에서 이제 속성을 보면 이제 데이터 값이 나올 텐데 지금 12.9메가가 나오네요. 근데 아마 지금 LSM 같은 경우가 30메가까지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작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가 얘기했던 지금 이 동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사이즈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메가가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이제 뭘 해주냐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저장을 한 상태에서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미지 크기로 들어가세요. 이미지 크기. 그럼 여기서 해상도를 100으로 줄여보세요. 100. 사이즈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자, 해서 100으로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다른 이름 저장으로 자, 저장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저장한 속성을 이제 열어보면 자, 반절로 줄어들죠. 6메가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수업을 하는 거는 뭐 물론 이제 퀄리티도 퀄리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데이터량을 조절도 하면서 작업하는 툴에 대한 숙련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뭐 그 해상도가 막 그렇게 좋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면 되기 때문에 대신에 72dpi 밑으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좀 큰 경우에는 괜찮은데 이미지 크기에서 여기를 72dpi 밑으로 하면 완전히 이미지가 깨지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100 이 DPI 해상도를 100 DPI를 꼭 맞춰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100 DPI를 맞췄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이즈가 17이에요. 지금 100 DPI로 했더니 17 가로가 17, 세로가 14예요. 근데 이 밑으로 된 거예요. 예를 들어 100 DPI를 했더니 그런 경우나 아니면 100 DPI인데도 뭐 한 30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진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에는 100 DPI 그러니까 해상도가 100 DPI가 안 된다는 선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16, 15까지 줄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실제 이 원본이 16 밑으로는 안 작아지게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100D 제일 중요한 거 최소 사이즈는 가로 세로 15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가로 세로 15 그리고 가로 세로가 15일 때 100dpi 이하만 안 되면 돼요. 그 이상은 다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30메가를 넘지 않게 왜냐면 이제 업로드를 해야 하니까 그 용량 관리를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다 맞췄는데 또 31메가다. 되게 아깝죠. 1메가 때문에 안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RGB나 이게 파일 자체 PSD 파일을 RGB나 뭐 이런 기타 그 압축 파일을 이용해서 압축을 하시면 1메가 정도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데이터량 관리를 잘 하셔서 이번 주 과제도 진행을 하셔서 업로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